컴퓨터 AI 공학과 김윤수입니다. 리눅스 마스터 2급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럼에도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김윤수 교수입니다. 리눅스 마스터 2급 자격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핵심 개념 이해와 문제풀이가 주제인데요. 주요한 내용으로는 로키 리눅스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 또 쉘 스크립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문제들 이렇게 담았습니다. 특히 로키 리눅스를 중심으로 한 리눅스 실습 환경은 최근 리눅스 마스터 1급 기준이긴 하지만 실습의 내용이 버처박스의 로키 리눅스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8.9 버전인데요. 자, 이러한 환경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반영을 해보고, 무엇보다 문서로만 학습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실습 환경을 구축해 놓고 직접 한번 명령어를 타이핑해보고 관련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보다 효과적이고 리눅스를 활용하는 기술도 더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환경 구축을 가져와 봤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셨고요. 또한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는 리눅스 시스템 관리의 시작인과 동시에 중요한 정보인 거고요. 또 실제 리눅스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할 때는 쉘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특별히 뽑아서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실습 환경 구축을 위해서 먼저 가상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눅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찌 보면 노트북 혹은 PC에다가 직접 리눅스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따라서 윈도우 환경에서 리눅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또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AWS와 같은 클라우드에다가, 그쵸? 리눅스를 가상 머신으로 만들어 놓고 내 노트북 또는 내 PC에서 SSH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들, 즉 원격으로 접속해서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또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근데 이 경우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입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때로는 비용이 지불된다라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WSL2,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 버전 2라는 것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는요, 기본적으로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일종의 서브 시스템 레이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능이 리눅스용으로 확장이 되어서 WSL2를 활성화시키면 우분투 리눅스와 같은 것들을 윈도우에 마치 앱처럼 윈도우에 통합된 환경인 것처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하고 또 많은 개발자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IT에서 현업을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리눅스를 설치해서 또 리눅스를 윈도우에 함께 구동시켜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다양한 리눅스를 설치해서 사용할 때는 다소 불편하거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윈도우즈 운영체제 위에다가 가상 PC, 가상화를 지원해주는 버처박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위에 가상 머신을 만든 다음에 이곳에 리눅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버처박스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버처박스 프로그램은요,
가상 머신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리눅스 등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나 이런 부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요. 물론 잠시 후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명드릴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버처박스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추어박스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요. 간단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다운로드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메뉴 버튼이 보입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버추어박스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보면 버처박스 익스텐션 팩, 그래서 확장 팩에 대한 가이드가 있고 우리 인터넷 블로그나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면 버처박스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버처박스 익스텐션 팩도 설치하라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선스가 퍼스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무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회사나 기관에 사용할 때는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라이선스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장팩의 용도는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여기 이렇게 노트북이 있다고 하게 되면 노트북에는 USB 3.0과 같은 장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상 머신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리눅스를 사용할 때 굳이 거기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웬만한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확장팩은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그 라이선스 이슈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설치하시면 되는데 두 개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설치하는 가운데 밑에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정한 SDK,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설치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 메시지가 무슨 오류처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이 밑에 링크 걸어드린 곳에 접속을 하셔서 vc_리디스트_x64ex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포하고 있는 SDK, 즉 라이브러리 모듈들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것을 먼저 설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겠죠. 참고로 이미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으면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설치가 종료되는데, 역시 조금은 제 입장에서는 좀 경고처럼 그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vc_리디스트 x64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설치가 잘 되거나 중간에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치가 종료될 거예요.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vc_리디스트_x64.exe를 통해서 설치해야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요거는 체크. 그 다음에 이제 버처박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게 되면요. 중간에 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때 반드시 설치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버처박스를 설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쭉 설치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버처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버처박스가 구동이 되고요. 자, 이거는 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버처박스를 화면 캡처한 건데요. 만약에 가상 머신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가상 머신의 목록이 보일 거고요. 버처박스를 처음 설치했다고 하면 이런 목록이 없이 바로 버처박스 UI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구동됐다 그러면 설치는 제대로 된 것이고요. 다만 단축키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 몇 가지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별도로 준비한 문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설정이 잘못되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프로그램을 띄워서 한번 눈으로도 어떤 메뉴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버처박스와 로키 리눅스 설치 및 실행인데요. 이 중에서 버처박스와 관련된 내용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버처박스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처박스가 잘 설치되면 화면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자, 두 가지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먼저는요, 호스트 단축키 설정이 필요합니다. 호스트 단축키라는 건 뭐냐면요. 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가 있고 윈도우즈 운영체제 안에서 여기 이렇게 리눅스를 가상 머신으로 띄웠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제어하고 있잖아요. 자, 가상 머신으로 동작하는 리눅스에다 마우스 클릭을 딱 하면 이때부터 모든 마우스 입력과 키보드 입력은 이 가상 머신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다시 윈도우에서 키보드 마우스 입력을 받아들이고 윈도우 시스템에 명령을 내려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 입력을 리눅스가 아니라 다시 윈도우로 가져 나와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를 세팅하는 게 호스트 키 콤보, 호스트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치하면 이 호스트 단축키가 오른쪽 컨트롤 키 혹은 한자 키로 되어 있는데 이 키가 가끔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키보드와 마우스 입력을 다시 윈도우로 가져올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임의의 혹은 우리가 편리한 단축키로 변경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요. 메뉴에서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익스포트라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메뉴 항목 중에서 여기 베이직이 있고 익스포트가 있거든요. 파일 메뉴에서 환경 설정으로 가면 베이직과 익스퍼트가 있는데 익스퍼트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 탭으로 가시면 가상머신 탭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호스트키 콤보고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후에 원하시는 키 조합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이 기본으로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나트 네트워크라는 거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윈도우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에 버처박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리눅스 1번, 리눅스 2번, 리눅스 머신을 두 개 띄워놨다고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있는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 설정으로는 리눅스 1번과 리눅스 2번이 서로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요. 버처박스에다가 나트 네트워크라는 일종의 공유기 역할을 하는 장치를 하나 등록해 줄 거고요. 리눅스 1번과 리눅스 2번을 이 공유기에 연결해 주면 우리 같은 공유기에 PC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네들끼리는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리눅스 1번과 리눅스 2번이 우리가 등록해 놓은 이쪽 네트워크, 즉 나트 네트워크, 그냥 공유기라고 하겠습니다. 그곳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1번과 2번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 환경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진행할 이 실습 환경은 리눅스 하나만 설치하겠지만 우리 참석하셔서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은 리눅스를 2개 이상 설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참고가 될 수 있어서 미리 구성해 놓는 겁니다. 자, 진행하는 방법으로는요. 여기 파일에 메뉴에 들어가면요. 도구 메뉴가 있고요. 이 도구 메뉴에 네트워크 관리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 메뉴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보이신다고 하면 아까 이전 화면에서 봤던 여기 익스퍼트 요거 선택을 안 하셔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이렇게 들어오셔서 파일의 도구에
네트워크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이 또 보입니다. 호스트적 네트워크, 나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보이거든요. 우리는 관심 갖고 있는 건 두 번째 나트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상태에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트 네트워크가 하나 딱 만들어집니다. 즉, 네트워크는 이름을 가진 나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설정해 주시면 기본적인 설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버처박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빠르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처박스를 띄워놨고요. 먼저 파일 메뉴죠. 파일 메뉴에서 환경 설정으로 갑니다.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베이직과 익스퍼트가 있는데 익스퍼트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셨고요. 클릭하셔서 확인이 되셨고요. 여기에서 입력 탭을 클릭하시면 버처박스 관리자와 가상 머신이 나오죠. 가상 머신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호스트 키 콤보 요거 바꿔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에서 도구 메뉴에서 네트워크 관리자, 그쵸? 파일에서 도구 메뉴에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호스트 전용 나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중에 가운데 있는 나트 네트워크 얘기하는 겁니다.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트 네트워크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작업을 안 하시고 처음 설치하셨다면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됩니다. 그쵸? 이 상태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으로 이렇게 나트 네트워크가 하나가 생깁니다. 이름이 N8 네트워크라는 나트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나트 네트워크가 등록이 된다는 거고요. 이 이름을 사용할 겁니다. 이 이름으로 식별해서 여기에 우리 리눅스 머신들을 연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기본 설정은 된 거고요. 이제 로키 리눅스를 바로 설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로키 리눅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로키 리눅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 있잖아요. 특히 1급. 우리가 이제 리눅스 마스터 2급을 기준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는 있지만 리눅스 마스터 1급 같은 경우에요. 실기가 있는데 그게 로키 리눅스 8.9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입니다. 이후에는 더 버전이 바뀌거나 다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학습을 한다 그러면 이 로키 리눅스를 기준으로 학습하는 게 좋겠다. 실습 환경은 여기에 맞춰 놓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로키 리눅스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레드햇 리눅스라는 게 있고 예산이 좀 충분하고 하면 기술 지원도 잘 되는 레드햇 리눅스를 쓰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레드햇 리눅스 우리가 이제 작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레드앤 리눅스에서 코드가 다 검증이 되면 이것을 오픈 소스로 제공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CentOS라는 걸 썼습니다. 그런데 스트림 정책이라는 것이 변경되면서 CentOS 7 지난 8 버전부터는 어떤 일이 생겼냐? 앞부분에서 CentOS에서 검증이 다 되면 그것을 레드앤 리눅스에 적용하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소스, 즉 무료인 버전을 사용을 하면 마치 베타, 테스트 버전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예전부터 조금씩 이제 회자가 되고 있었지만 로키 리눅스가 바로 이 센토스와 호환을 갖추자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키 리눅스가 현업에서도 센토스의 대안으로서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한번 이 버전을 기준으로 실습 환경을 구성해 보자는 거죠. 또 최신 버전은 역시
8 버전이 아니라 9 버전 이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시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8 버전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또 2025년 1월 기준으로 8.9 버전이 기준이지만 그냥 최신 버전인 8.10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 로키 리눅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갈 수 있으며 그때에 여러 가지 버전들 지금 9.9대 버전이잖아요. 네, 선택하거나 또는 로키 리눅스 8.0대 버전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자, 8버전, 9버전 다 있다라는 겁니다. 9버전, 8버전 다 있죠. 자, 8버전도 보게 되니까 8.10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미니멀이 있고 DVD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우리는 미니멀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 미니멀 버전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 ISO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그 파일을 이용해서 로키 리눅스를 버처박스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다운로드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쭉 진행을 할 텐데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실제 실수환경 구축해 보시고 진행하실 분들은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안내해 드린 내용에 따라서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처박스에 가상 머신을 만들고 로켓 리눅스를 설치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다시 준비해온 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치하는 가운데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캡처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상 머신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가상 머신에 ISO 파일 다운로드한 그 이미지 파일을 탑재시킨 다음에 부팅을 하게 되면 설치하는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쭉 설치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내용은요. 설치하는 가운데 인스톨레이션 데스티네이션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루트 패스워드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호스트 네임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를 설정해줘야 문제없이 경고 없이 설치도 진행되고요. 설치 후에 부팅한 다음에 네트워크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설치가 잘 되셨다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리부팅을 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로그인한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과 인터넷 접속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로키 리눅스가 잘 설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별도로 준비한 문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버처박스에 로키 리눅스가 설치된 상황에서 한번 부팅을 시켜놓고 몇 가지 코맨드들을 타이핑해 보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복된 설명은 제외하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iOS 파일 미니멈 버전 다운로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상 머신을 만들겠죠. 버처박스 메뉴에서 머신에 새로 만들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이와 같은 UI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로키 리눅스로 잡아줄 건데요. 실은 로키 리눅스가 아니라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해주셔도 됩니다. 또 종류는 리눅스로 해줄 건데요. 리눅스가 아니라 다른 거를 해도 실은 설치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설정해준 내용에 따라서 버처박스가 하드웨어 사양을 기본적으로 권장 사양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리눅스에 이왕이면 종류를 리눅스로 해주고 이 설정 값들을 활용을 하되 필요하면 이후에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본 메모리가 있거든요. 자, 여기 하드웨어 탭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탭에 들어가면은요, 여기에서 기본 메모리와 프로세스 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기본 메모리는요, 2048 이상, 즉 2기가 이상을 권장하지만 최소 1기가 이상이 돼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단 프로세스는 꼭 2개 이상으로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영역 있잖아요. 이 부분은 100기가로 잡아주시길 원하는데 너무 크지 않나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미리 할당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것만큼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넉넉하게 100기가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게 이후에 디스크가 부족한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하드웨어 탭에서 그쵸?
2기가와 CPU 2개 이렇게 세팅하는 거를 권장드린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탭으로 가서 하드디스크 탭 얘기 드렸습니다. 하드디스크 탭으로 가서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을 100기가로 잡아줄 거고요. 단 미리 전체 크기 할당 이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체크하시면 가상의 하드디스크를 위한 파일이 100기가짜리가 진짜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디스크 오버하잖아요. 하시면 안 되고요. 100기가로 해주시되 미리 할당하는 것을 100기가로 세팅해 주셔서 이후에 디스크가 부족한 것을 예방은 하겠지만 미리 전체 크기 할당을 체크하지 않아서 사용하는 것만큼만 파일 크기가 증가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 놓으신 다음에 쭉 진행을 하셔서 완료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생성하시면 이렇게 로키 리눅스 가상 머신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확인도 해보고 설정할 게 있습니다. 확인은 앞에서 구성해 놓은 이 내용대로 잘 되는지 또 변경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할 부분은요. 우리가 이미 버처박스에다가 운영체제 2개를 설치해서 서로 간에 통신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트 네트워크 공유기 하나 등록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가상머신의 네트워크를 이 공유기 나트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가상머신의 메뉴입니다. 가상머신 메뉴의 네트워크 파트로 가셔서 어댑터가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것을 나트 네트워크로 바꾸시고 우리가 등록해 놓은 이름인 나트 네트워크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기본적인 설정이 된 것이고요. 부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부팅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하면은요. 실제로 운영체제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찾을 수 없어서 부팅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바로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상 머신의 저장소라는 메뉴에 가서 여기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다운로드한 거 있잖아요. 그 iOS 파일을 이렇게 선택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비어있는 디스크 공간에 iOS 파일을 탑재시켜서 이것으로 부팅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iOS는 부팅이 되면서 리눅스를 설치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부팅을 하면 이제 어떻다? 예, 설치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게 합니다. 이 설치로 진행되기 전 단계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처박스에 가상 머신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상 머신 자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UI가 보입니다. 당연히 익스퍼트 쪽으로 메뉴가 구성된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인 설명도 보실 수 있고 시스템 탭에서 메모리라든지 CPU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네트워크로 가시면 이미 안내한 대로 세팅이 되어 오는 상황인데 안내 드린 대로 설정해 놓은 상황인데 네트워크 어댑터 활성화가 체크가 돼 있고요. 원래 처음 설치하면 이 부분이 나트 네트워크가 아니라 NA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나트 네트워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등록해 놓은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트 네트워크가 이렇게 잡힐 겁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소 있죠? 마지막으로 저장소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아이디가 비어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비어 있음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광학 드라이브를 탑재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메뉴를 누르셔서 디스크를 선택하겠다. iOS 파일입니다. 선택하시면 다운로드한 iOS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iOS 파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iOS 파일로 부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후 설치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치 과정은 시간도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캡처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가이드는요, 언어 변경 등과 같은 추가적인 설정 없이 기본적인 상황으로 쭉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꼭 필요한 설정 외에는 기본 설정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 부팅을 하게 되면 바로 인스톨 시작하는 것으로 엔터를 치시거나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진행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화면으로 가시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메뉴가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메뉴, 여기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필요하다는 경고성의 표시인 겁니다. 먼저, 인스톨레이션 데스티네이션으로 들어갑니다. 그 인스톨레이션 데스티네이션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복귀하게 되고, 자,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스톨레이션 데스티네이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 그 설정값을 확인한 다음에 돈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고가 사라지고 설치하는 디스크 환경 구성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굳이 캡처하지 않은 이유는 눈으로만 한번 보고 그냥 돈만 누르면 되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또 상황에 따라서 구성이 바뀌어서 또 다른 옵션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으로 그런 거고, 이후에 혹시 변경된 상황이 있으면 또 역시 어렵지 않으니까 검색 등을 통해서 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요,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할 겁니다. 루트 패스워드는요, 여기 보시면 루트 패스워드 클릭을 하셔서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하면 이 경고가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하고요. 이렇게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하게 되면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경고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리눅스는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기보다는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필요하면 루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우리는 실습의 원활함을 위해서 루트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루트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설정하신 이 패스워드는 꼭 메모하시고 기억해 주셔야겠죠? 로그인할 때 써야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합니다. 왜? 네트워크 IP를 어떻게 할당받을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줘야 부팅한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넷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메뉴 중에요, 네트워크 앤 호스트 네임이라는 요 항목을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할 겁니다. 설정 내용 중엔요, 이더넷 EMP0S3를 활성화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 부분 활성화하게 되면요, DHCP, 즉 자동으로 IP를 할당받는 기능에 의해서 IP가 자동으로 할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클릭해서 다시 설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 내용도 캡처해 놨습니다. 이렇게 메뉴에 진입하셔서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제 상황에서는 할당된 IP 정보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돈 메뉴로 되돌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큰 고민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다? 비근 인스톨레이션을 누르셔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십 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쭉 진행을 하고 설치가 완료가 되면 리부팅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리부팅이죠?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리부팅 하면서 로그인한 창이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세팅할 부분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세팅하고 루트 패스워드 설정하고 네트워크 활성화시키는 것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기본으로 쭉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리부팅해서 접속하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부팅을 하게 되면 CLI, 즉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로그인을 요청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억해 놓은 루트 계정과 루트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IF 콘피그로 IP 설정과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고 핑 명령이 잘 동작하는지를 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더 ISO 파일은 더 필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 그 가상 머신의 설정의 저장소로 와서 우리 붙어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쵸? 여기
컨트롤러 여기다가 아까 ISO 파일 넣었었잖아요. 그쵸? 이게 만약에 눈에 보이신다면 오른쪽 메뉴 버튼을 눌러서 연결 삭제하기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현재는 삭제가 되어 있는 비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참고로 그 밑에 있는 컨트롤러 사타에 로키 리눅스 VD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전에 삭제된 내용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미 삭제된 상태로 ISO 파일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쵸? 실제 요 삭제된 상황이라 그러면 VDI는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또 참고로 상황에 따라 이건 다른데요. 리눅스가 설치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장소 메뉴로 가서 수동으로 ISO 파일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설치 후에 자동으로 제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또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버처박스의 버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사타의 VD 파일은 삭제하면 안 된다. 만약에 저장소의 컨트롤러 아이디에 ISO 파일이 있으면 그것은 제거해도 된다. 때로는 자동 제거될 수 있다. 자동으로 제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문서는 됐고요. 이제 저도 이미 설치해 왔습니다. 우리 가상머신 부팅해서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IF 콘피그와 픽 명령 수행하는 것 정도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시작 버튼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시작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 자, 가상머신 전원 켜는 중 이렇게 나오고요. 부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뭐 클릭하셔도 되고요. 엔터키를 입력하셔도 되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팅이 진행이 되고요. 부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팅이 진행이 됐고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로컬호스트 로그인 이렇게 나오죠. 우리 루트로 로그인 합니다. 루트로 로그인하고 저는 제가 기억한 패스워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패스워드 입력할 때는 패스워드가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패스워드 입력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루트에 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조금 전에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리눅스에서 화면을 지우는 명령은 클리어고요. IF 콘피그 명령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IP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핑 구글닷컴에서 -C3 해가지고 세 번의 핑 명령을 한번 이렇게 날려보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 번의 핑은 아니죠. 핑 명령을 통해서 세 번의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한 연결을 통해서 그 확인을 통해서 구글과 통신이 잘 될 수 있는 것, 즉 인터넷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버처박스에 가상머신을 만들고 로키 리눅스를 설치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로그인해서 네트워크가 잘 되는 것까지 살펴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학습하고 살펴볼 내용들을 필요에 따라 타이핑도 하시고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전환해서 리눅스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즉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명령어 당연히 유저 add 유저, 요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계정명과 함께 옵션이 있는데요. 홈 디렉토리도 지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 -C 옵션으로 ETC 밑에 패스워드에 사용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설명, ETC 밑에 패스워드, 즉 정확히는
passwd죠.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etc 밑에 passwd입니다. 파일 이름은 정확히 그 안에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이 등록되고 관리되는데 그 설명 필드 중에 하나로 사용자 설명이 있고 그것을 지정하는 옵션은 -C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D로 홈폴더 지정할 수도 있고요. 로그인 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정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자 계정을 만들면 특별히 -D와 같이 옵션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기본 홈 디렉토리는 홈 밑에 계정명으로 이루어지고요. 계정 정보는 etc 밑에 passwd, etc 밑에 섀도우, 비밀번호와 계정 정보죠. 그 다음에 etc 밑에 그룹에 그룹 정보가 함께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유저헤드 -C의 리눅스 마스터의 마스터죠. 마스터라는 계정을 하나 만드는 건데 이름을 설명을 리눅스 마스터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 한번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좀 편의를 위해서 이게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격으로 SSH로 우리 가상머신에 로그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명령을 한번 이렇게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계정이 만들어졌고요. cat etc 밑에 passwd 파일을 열어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리눅스라는 계정이 맨 밑에 마스터라는 계정이 만들어졌고 리눅스 마스터라는 그 명칭 코맨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홈 폴더는 홈의 마스터이고 로그인할 때 사용할 거는 빈의 배시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예, 참고로 빈의 false도 있고요. 로 로그인도 있습니다. 빈의 false로 되어 있으면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하고 로 로그인으로 되어 있으면 FTP 접속 등은 허용이 되지만 실제 SSH로는 접속이 안 된다. 이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wd, 패스워드 설정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패스워드 설정, passwd 한 다음에 계정명 준 다음에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옵션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대문자 S로 상태 표시를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스터 계정을 만들었지만 패스워드는 설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S 옵션을 물어보게 되면 패스워드가 락돼 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LK, 그쵸? 패스워드 잠금 혹은 없는 상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마스터로 한번 이렇게 패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패스워드가 업데이트 됐다. 즉 설정됐다고 한 다음에 다시 S 옵션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은요. 패스워드가 설정돼 있습니다. 라고 돼 있고 SH512라는 방법을 통해서 암호화돼서 저장돼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들 흔히 계정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 많이 또 물어보는 내용들이 되겠죠. 이 부분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한번 타이핑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잘 기억이 안 나고 개념이 모호하다 그러면 타이핑해 보시고 실습해 보시라고 환경 구성도 안내해 드린 거고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런 환경 구성에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원한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패스워드 WD에 마이너스 대문자 S에 우리가 만든 마스터, 그쵸? 당연히 락 걸려 있을 겁니다. 근데 패스워드 한데 마스터에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저는 간단한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서 패스워드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러다 보니까 패스워드 규칙 길이라든지 복잡도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일단 알고 있지만 무시하고 타이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S 옵션을 보면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후에 연속돼서 보긴 하겠지만 미리 보자면 cat etc 밑에 passwd 들어가 보게 되면 자, 마스터 계정 다음에 원래 패스워드 항목이 나와야 하는데 X로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암호화돼 있어서 etc 밑에 섀도우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cat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계정 정보가 보이면서 마스터 계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패스워드가 암호화가 돼 있다라는 것과 함께 패스워드의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함께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etc 밑에 passwd 이 구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요. 또 물어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파일 형식은 사용자 이름, 그쵸? 여기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패스워드, 단 X로 되어 있으면은 암호화되어서 etc 밑에 섀도우에 기록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거 사용하는 명령어가 pw-conv 명령이고요. 이제 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pw-unconv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코멘트, 그 다음에 홈 경로, 그 다음에 쉘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빈에 펄스로 되어 있으면 로그인이 안 되는 거고요. 계정은 있지만 로그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s빈에 로그인으로 되어 있으면 자, 로그인은 안 되지만 FTP는 접속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지정이 됩니다. 보안과도 관련되어 있고 물어보기 딱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사실 보안적으로 많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리눅스 운영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리눅스 마스터 2급에서는 굉장히 좀 뎁스 있게 물어보기보다는 약간 좀 중간 정도의 뎁스로 물어봅니다. 리눅스 마스터 1급이나 다른 자격증에서는 이런 걸 좀 깊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 정도를 함께 기억해 보자라고 하면서 전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tc 밑에 섀도우 형식은요. 유저네임, 패스워드, 마지막 변경일, 최소, 맥스, 경고, 인액티브, 익스파이어, 플래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요 패스워드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특히 다른 시험이나 리눅스 마스터 1급 같은 경우에요. 비록 2급에서는 조금 범위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패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는데, 암호화 알고리즘, 솔트, 암호화된 패스워드입니다. 암호화된 알고리즘은요, 여기 보면 이제 마스터에서 발췌해 온 건데, 스트링 달러 6이거든요. 스트링 달러 1이면은 MD5, 5면은 SH26, 6이면 SH51이라는 해시 함수를 이용한 암호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스트링 달러 6이니까 암호화해서 패스워드를 저장하는데 SH26을 쓴다라는 겁니다. 아니, SH511을 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스트링 달러 6이니까 SH512를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솔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트링 달러부터 여기 스트링 달러 두 번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솔트인데 사용자 패스워드를 그냥 암호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의미의 문자열을 붙여서 암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해킹에 좀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쭉 일련의 과정에 따라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 최근 비밀번호 변경일, 그 다음에 재설정 가능한 최소 시간, 비밀번호 변경한 다음에 재설정 가능한 최소 시간, 비밀번호 만료 후 계정 사용 불가능까지의 유예기간, 계정 사용 정지 날짜 70년 1월 2일 이후에 기준으로 7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후의 날짜 수입니다. 그다음에 플래그가 되어 있습니다. 플래그는 기본 용어로 설정되어 있고요. 요 내용 다소 복잡하지만 이번 기회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리눅스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눅스 쉘 스크립트 test.sh라는 예제의 쉘 스크립트가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리눅스 쉘 스크립트에서 샵이 붙어 있으면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쉘 스크립트 이그젬플 요건 주석이 되는 거죠. 샵의 느낌표 이건 뭐냐면요. 샵 느낌표 다음에 쉘의 경로를 지정해 주게 되면 이 쉘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사용할 기본 쉘이 되는 겁니다. 즉 빈에 배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배쉬 쉘을 이용해서 이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펑션 헬로우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펑션이라는 키워드로 헬로우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가 실행되면 에코 헬로 월드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호출은 어떻게 하냐? 요 맨 마지막에 헬로 월드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이 헬로 월드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넘버 파람. 그쵸? 환경 변수가 쉘 스크립트 안에서 사용되는 지역적으로 사용되는 환경 변수를 세팅하는 건데 스트링 달러 샵 이거는 뭐냐면요.
혹시 조금 지금 헷갈리시면 그냥 암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쉘 스크립트와 함께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 스트링 달러 샵이 되겠습니다. 그럼 파라미터의 개수를 넘버 파람이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셈이잖아요. if 넘버 파람에 저장된 것이 마이너스 EQ 1 한 개면 첫 번째 파라미터를 출력해라. 만약에 두 개면 첫 번째와 두 개를 출력해라. 이도 저도 아니면 파라미터가 없다고 하라. 논리적으로는 세 개 이상이 되면 세 개가 출력돼야 되는 것이 기대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노 파라미터가 출력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for문 있습니다. 반복이에요. for i라는 숫자가 1부터 10까지에 해당될 때에 하나씩 꺼내서 두 돈입니다. 에코 스트링 달러 i니까 1부터 10까지가 되면서 반복되겠죠? 1 프로세싱, 2 프로세싱에서 10 프로세싱까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에 특정한 문자열을 저장하고 에코 스트링 달러 메시지니까 저장되는 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겠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쉘 스크립트의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쉘 스크립트를 조금 길지만 한번 작성해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쉘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는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소스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점입니다. 점. 닷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점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스크립트 파일명을 주게 되면 이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닷은 명령어다라고 하면서 닷 명령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배시 프로그램을 직접 지정해주면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h 모드로 실행 권한을 설정한 다음에 실행할 수도 있겠지요. 이 정도 내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차수에서는 특별히 버처 박스에다가 버처 가상 머신을 만들고 로키 리눅스를 설치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런 내용들 한번 타이핑해 보시면서 기억을 조금 더 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살펴본 내용과 연계되어서 다시 한번 풀어볼 만한 내용들,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령의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요. 루트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이냐 하면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 pwd라는 환경 변수는 현재 작업 경로를 담고 있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담고 있는 현재 디렉토리 위치를 담고 있는 그런 환경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 변수 내용을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번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홈 디렉토리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아닙니다. 시스템 관리자만 실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아닙니다. 예, 리눅스 마스터가 지금 실행하고 있죠. 자, 에코 퍼센트 WD와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 아니지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쵸? 자, 스트링 앞에 퍼센트가 붙는 거 있잖아요. 윈도우에서는 앞뒤로 퍼센트가 붙어서 환경 변수를 참고하게 되는데 리눅스에서는 앞으로 앞에 스트링 달러만 붙죠. 예, 좀 굉장히 헷갈리게 틀린 내용들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은 몇 가지 환경 변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변수에는 목적에 따라 기본 값들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환경 변수를 참조할 때는 앞에 스트링 달러를 붙인다. 스트링 달러 PWD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왜? 그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중인 쉘 변수를 제거하겠다. 자, 쉘 변수를 할당하는 것은 쉬운데 제거하는 것은 어떤 명령이죠? 정답 무엇일까요? 답은 onset이 되겠습니다. 자, onset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좀 봐줘야겠죠. 이제 env 명령이 있고 export 명령이 있습니다. 자, export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 변수를 세팅할 때에 뭐라 그럴까? 이 스크립트 안에 설정 파일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export 키워드를 쓰죠. 자, 그런 내용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문제와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제공된 이런 어떤 보기들을 보면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또 다르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러한 기출 내용들을 참고해서 문제를 낼 것이니까요. 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 리눅스 쉘의 프롬프터를 마스터로 바꾸는 겁니다. 자, 대문자 꺽쇠 대문자 어, 그, 자, 마스터로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괄호 안에 포함될 환경변수 이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대괄호 안에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는데 익스포트 가로든 하고 대괄호 안에 마스터인 겁니다. 자, 무엇일까요? 답은 PS1이 되겠습니다. 리눅스의 환경 변수는 운영이라든지 보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etc 밑에 passwd 파일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크리스 계정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으므로 etc 밑에 secure 파일에 저장한다? 자, 이거 가장 거리가 먼 건가요? 아닌가요? 예,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이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입니다. 크리스 계정의 UID와 GID는 각각 500이죠. 홈 디렉토리는 홈의 크리스가 맞고요. 자, 여기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홈의 크리스가 맞고요. 크리스가 사용하는 쉘은 배시 쉘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etc 밑에 secure가 아니라 etc 밑에 암호화된 파일을 저장하는 거 뭐라고 했죠? 섀도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 헷갈리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의 핵심 개념 문제풀이를 봤을 건데요. 무엇보다 리눅스를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놨으니까 이후에 필요하시면 타이핑을 해보시면서 기억을 잘 해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